한국경제TV를 사랑해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박정윤입니다. 산재보험이 시행된 지 올해로 60년째를 맞았습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일자리와 삶을 보호받으면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인데요. 새로운 고용 형태와 근로복지 수요의 발생으로 노동 환경이 변하는 지금 산재보험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을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먼저 공식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이건 좀 5글자로 요약해서 좀 재밌게 좀 표현 좀 해주십시오. 아, 나에게 일하는 행복이란? 5글자로. 네.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당혹스러운데요. 제가 평소에 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연속적인 단어는 아닌데요. 꿈, 희망, 행복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을 통해서 꿈을 실현할 수 있고요. 또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일을 통해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근로복지공단 이름만 들어도 좀 뭐 이게 생소하신 분도 있고 뭐 대충 어떤 일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근로복지공단 과연 어떤 기관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시다시피 근로복지공단 이름에서 이미 많이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근로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단체로서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생의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이 이제 저희들이 노출되는데요.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칠 수도 있고 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안 그러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통해서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친 분들을 보호해드리고요. 또 실업이 발생했을 때 고용보험으로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지급 제도라고 해서 저희 정부에서 3개월치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도 있고요. 긴급 생활자금 대보라든지 중소기업 퇴직연금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산재보험이라는 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총괄 관리하고 또 보상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기관으로 저희들이 좀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재보험료는 기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일을 하는데 그럼 기관이 굉장히 크거나 이 조직이 뭐 예산 이런 것도 아마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국의 지사랑 지역본부가 한 64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직영병원도 있습니다. 11개 정도 있고요. 예. 직영 어린이집도 한 37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9개 소속기관에서 11,0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예산도 한 10조 5천억 정도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제 산재보험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이제 산재보험인데요. 이렇게 혜택이랄까?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산재보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건강보험이 있는데 무슨 산재보험이 필요 있겠느냐, 통합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혜택이 훨씬 다양하고 건강보험에는 없는 혜택들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치료비 부분에서는 건강보험은 본인 부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산재보험은 전액 국가에서 그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일을 못하게 되니까 생활이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받던 월급의 한 70%를 생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또 한편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은
이분들을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재활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 재활이라든지 심리적 재활이라든지 직업 능력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건강보험에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혹시 이제 이런 분들이 치료 이후에 장애가 남거나 연구 장애가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또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유족급여라든지 장애급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생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쳤다. 즉 산업재해라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는 여부는 예, 공단이 유일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산재보험은 이제 근로자면 누구나 혜택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든 자영업자든 이분들도 가능한 겁니까? 예,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근로자라 그러는데 사업주가 있는 근로자는 무조건 단 하루를 근무해도 뭐 이게 뭐 단시간 근로자라든지 일용 근로자라든지 뭐 비정규직 관계없이 다 보호받고 있습니다. 설사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네.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예. 사업주는 지연 가입한 부분에 대한 어떤 과태료라든지 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근로자분들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예. 계약을 도급 형식으로 계약을 맺었었으나 예. 실제로 일을 하는 행태는 보면 근로자와 유사한 그런 이제 직종들이 있는데요. 이를 예. 노무 제공자로 합니다. 예를 들면 택배나 킥 서비스, 골프장 캐디, 뭐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노무 제공자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당연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이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반반씩, 왜냐하면 이 행태는 반은 근로자, 반은 도급 행태거든요. 그래서 예. 보험료만 반반 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2023년 7월에 이제 전속성이라는 요건이 이제 폐지를 했는데 예. 이걸 폐지시켰다는 거는 그러니까 퀵 서비스 할 경우에 이제 여러 군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 사업자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예, 그렇죠. 도급 계약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속성이라는 게 한 기업에 오래 다녀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한 도급 사업자에 전속돼 있다. 그렇죠. 그렇게 근로자의 행태와 비슷한 행태인 경우를 우리가 보호해 줬거든요. 그걸 예. 전속성. 한 업체하고만 일을 했을 경우에 인정을 예.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리운전기사라든지 택배라든지 킥서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플랫폼 근로자라고 그러거든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또 여러 계약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전속성을 작년부터 7월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소위 말해서 N 잡너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규모가 그러니까 범위가 커졌다는 거죠. 예, 대충 저희들이 이제 통계를 잡아보니까 전속성을 폐지한 이후에 한 50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이 혜택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경우에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가 이제 쟁점일 텐데 어떤 경우에 이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산재보험이지 않습니까? 산재보험은 사실은 이제 사업주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적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의무가입이라는 부분에서 사회보험적인 성격도 있지만 예. 그 구조를 보면 보험료도 전적으로 사업주가 내고 그리고 보상 수준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해드리고요. 근무 시간은 아니라도 이제 사업주의 지배하에 뭐 관리하라고 하는데 회식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을 받고 있고요. 예. 2018년부터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 관련성을 이제 인정을 해줘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는 출퇴근 중에서도 다치게 되면 보호받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또 회식 중에도 만약에 다쳐도 뭐 모든 회식은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어떤 업무와 회사에서 주관하는 회식이고요. 예. 출퇴근도 모든 출퇴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 술로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출퇴근하면서 동창회 갔다 온다든지 이런 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자, 뭐 지금부터 조금 화제를 바꿔서 이제 국정감사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얘기들 좀 해볼 텐데요.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아주 그 의원들한테 좀 질타를 많이 받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내용을 좀 질타 받으셨는지. 산재보험 신청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 작년 기준으로 한 19만 6천 건이 이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 그래도 여전히 한 84%는 업무상 부상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십니다. 예. 이분들은 뭐 사실상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기가 너무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늦어도 2주 안에 다 이렇게 처리해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는데 예. 점점 이제 업무 관련성 질병에 대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골격이라든지 내시밀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게 개인 질병인지 안 그러면 업무를 하다가 이제 질병이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혼자서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예. 뭐 직업환경의학 의사분들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질병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이런 절차가 굉장히 많고요. 또 예. 최근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이제 결부돼서 처리 기간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병 신청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어떤 질병들이 좀 급증하고 있는 건지. 질병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뇌나 심혈관계라고 특히 근골격계, 근골격, 그다음에 예. 뭐 직업병 부분도 있고요. 요즘 예. 최근에 들어서는 뭐 정신병 부위라든지 자살 이런 부분도 옛날에는 사실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했던 부분들인데 네. 요즘은 다 이제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난청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끄러운 데서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 뭐 최근에 법원에서 좀 약간 폭넓게 해주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예.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일 많은 부분은 역시 50%는 근골격 질환입니다. 이게 허리가 아프거나 뭐 무릎이 아프다든지 뭐 손목이 아프다 이런 쪽.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근골격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예. 업무상 질병 신청의 50%가 근골격이고요. 예. 또 소음성 난청이 한 30%, 요 두 가지를 합치면 80%인데 예.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음성 난청을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단이 이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법원에서 오히려 좀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례도 종종 있잖아요. 예, 종전에는 저희들이 소음이 발생한 사업장으로부터 퇴직한 이후에 3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인정을 해줬는데 법원에서 바꿔서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신청합니다. 특히 이제 일을 하신 동안은 뭐 일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신청을 못 하고 계시다가 퇴직한 이후에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 신청자의 93%가 60세 이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소음성 난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번 우리가 진단을 하거든요. 난청인지 아닌지. 난청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실질적인 질문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이제 일을 하다가 허리를 갑자기 다쳤다.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뭐 이거 추간판 탈골증이다. 진단서를 받았다. 예.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산업재해보험을. 산재 신청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좀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병원에 가서 뭐 잘 모르니까 좀 신청해 주세요 하면 병원에서도 다 대행해 줍니다. 네네. 그리고 본인이 또 뭐 저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와서 이제 신청하셔도 되고요. 진단서를 첨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예. 어디 공장에서 어느 사업지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허리가 아프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를 동원해서 업무 관련성을 조사도 하고요, 진단도 다시 하고 그리고 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보내서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예. 보통 이게 질타를 받았다는 거는 이게 너무 좀 길다. 예. 뭐 이런 이유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업무상 부상은 보통 2주일 이내에 다 처리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업무상 질병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230일 정도 이렇게 걸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뭐 국회의원들로부터 많은 좀 질타도 받고 뭐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앞으로 좀 보완, 좀 계획들 좀 갖고 계신가요? 뭐 이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저희들이 진짜 겸허히 반성해야 되고 또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최근에 조직 진단을 이제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 부분 쪽에 인력을 좀 더 많이 재배치하는 쪽으로 예. 저희들이 뭐 다양한 일을 있는데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추가 인력을 받기는 쉽지 않고 그럼 우리가 가진 인력을 재배치해서 또 전담 팀도 만들고요. 또 거점 센터에서 내부 역량을 이쪽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로는 업무상 질병과 관련돼서는 외부 자원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병원이라든지 예. 역학조사를 하는 연구기관들도 필요한데 그래서 민간 병원이라든지 민간 연구기관을 좀 더 참여를 많이 시키려고 그래서 아웃소싱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예.
또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를 보다 좀 간명하게 하고 표준화하고 또 일부는 전산으로 자료를 당겨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공공 마이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좀 간명하게 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 이미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뭐 직영병원도 많이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좀 들었습니다. 예. 전국에 저희들이 산재 지정병원이 6,3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혹시 산재를 당하시면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정형이라든지 성형 이런 부분들을 또 치료하고 예. 또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영병원을 전국에 한 11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특화된 치료뿐만 아니라 특히 산재병원이 재활이 매우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병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걱정인데 그래서 직업병에 대한 예방이나 진단 부분은 우리 산재병원에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1개, 전국에 11곳에 직영병원이 있습니다. 조금 뭐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그 퇴직연금 활성화에서 뭐 공단에서도 이 퇴직연금을 이제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라 해서 중퇴기금인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민간금융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을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한 90% 이상이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예. 중소기업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20%, 한 25% 정도 가입하고 예. 있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시장의 실패 또는 정책의 실패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보태서 예. 퇴직연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을 기금화해서 예. 전문 자산 운용기관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운용을 해서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개인이 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렇게. 근로자들이 운용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주식에 투자하라, 그렇죠. 뭐 채권에 예. 투자하라, 안 그러면 뭐 정기 예금에 투자하라 등등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근로자분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또 불안해서 그냥 디폴트 옵션을 해서 대부분 이제 정기 예금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수익률이 2%밖에 안 됩니다. 매우 낮습니다. 저희들은 2년간 수익률이 한 13%, 연간 한 7% 수익률을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장점이 그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부분에 어떤 장점도 있는데 그 외에 뭐 장점이라든지 또 뭐 고려될 좀 부분들이 좀 있나요? 예, 중소기업 퇴직연금 프런시앗은 우리 영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정부 예산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2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10%, 예. 부담금의 10%를 깎아주고요. 예. 예를 들면 월급이 250만 원인 근로자가 있으면 1년에 250만 원을 사업주가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10%를 깎아주면 사업주는 225만 원만 내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근로자에게 또 사업주가 내야 될 부담금의 10%를 더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225만 원을 내었지만 근로자 통장에는 275만 원이 쌓이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연수익률이 7%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리고 민간 퇴직연금 운용기관 금융사에 맡기면 수수료가 꽤 높거든요. 예. 저희들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나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사업 중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면 이 그 규모를 앞으로 좀 확대할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건 좀 안 갖고 있나요? 이렇게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 저 현장에 가두 캠페인도 하고 막 열심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가입하겠습니다. 했는데 딱 보니까 사업장이 30인 이상인 거예요. 사실은 100인 이하에도 비싼 분들이 많거든요. 예. 도와드려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30인 이하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100인 정도로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자는 지금 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거 빨리 좀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예, 또 하나가 조금 그런 게 그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한테도 이게 뭐 먼저 돈을 준다. 네. 예, 이런 제도도 좀 갖고 있잖아요. 노동시장에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 3개월 분치
임금 그리고 3년치의 퇴직금은 정부가 우선해서 대신 지급한다. 그래서 임금 대지급 제도라 그러는데요. 3개월치 임금과 예. 3년치 예, 퇴직금. 퇴직금을. 예. 종전에는 회사가 도산해야만 주었었는데 예. 이제 최근에는 도산하지 않더라도 노동부에 가서 체불 확인서 도장만 받아오면 저희들이 그걸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짜는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고 저희들이 사업주한테 다시 구상을 합니다. 먼저 지급을 해주는 거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예. 그러면 이제 사업자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 회수율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돼요? 저 해수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좋은 지적 주셨는데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 같으면 회사 사정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30% 정도 우리가 회수를 하고 있고요. 예. 외국도 있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외국. 그래서 저희들이 이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금체금 보장법에 의해서 그 기금이 형성돼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나라에서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먼저 주고 이제 사업자한테 받는 거. 사업자 받고 예. 그런데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다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손이 발생한 부분은 그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한 부담금에서 이렇게 결손을 메우고 있는. 그럼 이 사업주가 안 주게 되고 만약 그 사업주한테 해수도 안 되면 그 사업주는 뭐 법적 책임이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벌을 합니다. 뭐 예. 명단 공개도 되고 신용제재도 이루어지고요. 그 여기 그 하시는 일들 중에 보니까 생계비 융자, 예. 그다음에 뭐 근로자 휴양 콘도 운영, 근로자 문화예술제 운영. 근데 여기 생계비 융자 이런 것도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근로자들이 뭐 갑자기 결혼을 한다든지 뭐 몸이 아파 이제 의료비가 든다든지 이런 긴급 생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들이 용도에 따라 다양한데 총 합계 한 2천만 원까지 연리 1.5% 정도로 아주 싸게 융자를 해주는데 아주 인기가 좋고요. 예. 뭐 콘도 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좀 이렇게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데 이렇게 뭐 숙박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도 회원권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많이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뭐 몇인 이하에 뭐 그거 관여 없는. 아니, 모든 근로자는 다 가능한데 근데 이제 네. 신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 근로자 우선순위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주말이 아닌 휴일인 경우에는 신청하면 거의 다 가능합니다. 이게 많은 일을 하시는군요. 예, 그 외에도 뭐 근로자 가요제, 뭐 문화제 등등 하고 있고요. 예. 뭐 직영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힘을 쓰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제 앞으로도 어떤 그 비전 또 향후 나갈 방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제가 작년 올 달에 이제 부임한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이 워낙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 근로자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노동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노동보험으로 일터에 안심을 드리고 다양한 복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불에 대한 보장, 긴급생활자금 대부, 콘도 이용, 중소기업 퇴직연금 이런 다양한 근로자 복지 서비스로 생활에 안정을 드리겠다는 저희들이 비전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매우 유용한 제도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근로복지를 충분히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십시오. 자, 근로복지공단 화이팅! 화이팅! 박정인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박정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